네, 안녕하세요, 슈스파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차 안에서 인사드릴 날입니다. 제가 드디어 시승기를 찍는 날인데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제 유튜브가 어느새 조금씩 성장을 해서 벌써 저도 제 차를 사서 시승기를 찍게 될 날이 올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예쁘게 봐주시면, 그리고 더 열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첫 번째 시승기잖아요. 사실 EV6 시승기를 먼저 찍긴 찍었는데 왠지 첫 번째 시승기는 제 차로 올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아반떼 N 시승기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4200km 정도를 탔다고 이미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이미 한번 Q&A를 받겠다고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이라는 게 사실 조금 늦어지게 된 점 더 양해 말씀 드립니다. 지금은 4200km는 아니고요, 지금은 9200km를 탔습니다. 이 차량을 뽑은 지는 3개월이 넘었죠. 이 차량 뽑은 지는 오늘로 딱 4개월 되는 날인데요. 근데 제가 몇 월을 딴 지는 약 3개월 반 정도 됐으니까 대략 3개월 반 만에 9200km를 찍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가 제가 봐도 좀 미친 것 같아요. 주행거리가 왜 이렇게 많지? 이 차를 타고 어디 멀리 간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뭐 전국 일주 간 거? 그거 외에는 멀리 간 기억이 별로 없는데도 주행거리가 미쳤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Q&A에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뽑아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 차를 구입하려는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차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고등학생, 아니면 지금 대학생분들, 아니면 사회초년생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 차량을 첫 차로 사면 유지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류비는 누가 내냐? 유류비는 누가 내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유류비 당연히 제가 냅니다. 이 차를 타고 다닐 때 유류비가 한 달에 거의 50만원씩 나와요. 그걸 어떻게 부모님께 내달라고 합니까? 심지어 부모님과 같이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타고 다니는 건데, 저는 제가 유류비는 다 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으로는 고급 휘발유를 넣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고급 휘발유 안 넣고 못 넣습니다. 일단 제 주변에 고급 휘발유 주유소가 굉장히 많아요. 고급 휘발유를 이제 갈아타볼까? 라는 시도를 2번 했었거든요. 근데 2번 다 실패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계획 같은 거를 잘 안 세우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미리 고급유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를 찾기가 너무 귀찮습니다. 어디 다니다가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주유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 휘발유를 넣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번갈아 사용하면 차가 오히려 안 좋아진다길래 그냥 일반 휘발유 넣고 계속 타고 있습니다. 고급 휘발유를 넣는 거는 그런 이유에서도 있지만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가서인 것도 있습니다. 8월달, 그러니까 12일 동안 탄 주행거리가 1993km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급 휘발유로 넣었다가는 제 통장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일반 휘발유로 간간히 버티고 있습니다. 고급 휘발유는 향후에 기름값이 좀 더 내리거나 아니면 주행거리가 좀 더 짧아지면 그때 고급 휘발유를 넣어볼 계획이고, 당분간은 제가 이곳저곳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고급 휘발유를 넣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급 휘발유 안 넣는다고 해서 차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일반유랑 고급유를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일반유를 넣어도 일반유 모드대로 달리고, 고급 휘발유를 넣어도 고급 휘발유 모드대로 달립니다. 당연히 일반유 넣었다고 해서 차 성능에 크게 영향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 휘발유 넣어도 차는 잘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은 수동변속기 차량입니다. 요즘 수동변속기 차량이 흔치 않죠. 우리나라를 통틀어서도 아반떼에서 딱 2대만 나오는 수동변속기입니다. 아반떼 노말은 안 나오고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안 나오죠, 당연히. 아반떼에서 1.6L 터보 모델, 그러니까 아반떼 N9과 아반떼 N, 요 두 차량에만 수동변속기 모델이 들어가고, 나머지 차종에서는 수동변속기를 사고 싶어도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변속기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수동변속기를 사셔도 괜찮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동변속기가 괜찮은 게 뭐냐면, 일단 다운시프트 할 때 차가 울컥거리지 않도록 레오 해치기라는 기능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출발을 할 때 원래는 클러치를 살살 떼면 RPM이 떨어지잖아요, 엔진과 맞물리면서. 근데 이 차량은 회전수 보정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RPM을 오히려 살짝 띄워줍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오히려 좀 더 편안한 느낌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략 뭐 한 3-4번 정도 시동을 꺼트려 와보시다 보면 빠르게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장치가 굉장히 많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에서 수동 변속기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동 변속기를 사실 때 수동 변속기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입하셔야 돼요. 듀얼 클러치를 사고 싶지만 그래도 마지막 수동인데 뭐 어때 이러면서 수동 변속기를 구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수동과 듀얼 클러치 모델 중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190만원 더 쓰시고 듀얼 클러치 모델을 구입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수동 변속기가 정말 재밌긴 재밌는 것 같아요. 듀얼 클러치는 얼마나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수동 변속기가 확실히 조금 더 재밌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가다서도 하는 환경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교통정체가 잘 없기 때문에 수동 변속기를 고른 점이 뭐 좀 힘들다거나 후회가 된다던가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크3 PD님께서 이 차의 기어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나봐요. 5단 최고속을 여쭤보셨는데, 아니 이분이 누굴 보내시려고 5단 최고속을 여쭤보시는 거예요. 5단 최고속은 저도 모릅니다. 저도 한 번도 안 찍어봤는데 240까지는 나간다고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밟아봤던 건 아니고 그냥 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수동 변속기의 단점은 없느냐? 수동 변속기의 단점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그냥 힘들다 이 정도인데요.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수동 변속기의 단점이 또 있습니다. 기어비가 조금 불편해요. 수동 변속기의 기어비 자체가 너무 타이트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변속기를 몰아도 연비에서의 장점은 당연히 찾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110km 혹은 120km로 정속주행을 하면 RPM이 3000rpm입니다. 그래가지고 운전하면서 어떨 때는 차가 팽팽하게 딱 맞물려 있던 게 살짝 풀리면서 편하게 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량은 왠지 계속 긴장이 되는 차량입니다. 긴장의 연속같이 느껴져요. 뭔가 차가 계속 긴장 모드로 달려야 되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기어가 하나 더 있거나, 예를 들어서 포르쉐는 지금 7단 수동 변속기를 채택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완전 크루징용 기어가 따로 있거나, 아니면 5단까지만 가속을 하고 6단부터는 정속주행을 위한 기어비로 세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쭉 몰다 보면 왠지 달리라고 하는 것 같고 왠지 안 달리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고속도로를 정속주행하실 일이 많다 그렇다면 차라리 듀얼 클러치 모델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반떼의 고질병이 전방 추돌 경고장치가 계속 떠요. 이걸 점검하라고 계속 뜨는데 블루엔즈에 가도 이거를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엔클러에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진단기를 달고 정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몰고 다니다 보면 이 띠링거리면서 뜨는 전방 추돌 방지 장치를 점검하십시오가 생각보다 꽤 스트레스를 받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현대에서 빨리 고쳐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연비에 대해서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니다 보면 당연히 연비가 중요해집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시내에서는 두 자릿수를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시내에서는 대략 6km에서 8km 정도 나오고요. 고속도로를 올리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두 자릿수를 좀 본격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계속 뭔가 좀 흐름보다 빠른 주행을 한다, 그러니까 페이스를 살짝 높여서 흐름보다 대략 10km에서 20km 정도 빠른 주행을 한다, 그렇다면 대략 연비가 11에서 12km 정도 나옵니다. 근데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 걸고 조금 더 편안한 주행을 한다, 110km 규정속도로 딱 편안하게 주행을 한다, 그렇다면 대략 연비가 14에서 15 정도 나옵니다. 통행량이 좀 많은 도로 있잖아요. 통행량이 좀 많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정체되는, 지체되는 구간이다 라고 한다면 거기서 연비가 가장 잘 나오는데, 거기서는 연비가 대략 17에서 18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있는 거지, 이 차량 자체의 연비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차량의 튜닝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저는 순정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튜닝을 한 게 없습니다. 이 차량이 출고하고 나서 붙인 거라고 한다면 썬팅 그리고 블랙박스 정도 달았는데, 이거는 필수니까 튜닝도 아니죠. 요 정도만 해놨고 다른 거는 건드린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유지비에 대한 질문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이 차량의 보험료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험료가 이 차량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희 아버지로만 했을 때는 보험료가 50만원대 밖에 안 나와요. 근데 굉장히 저렴한 수준인데, 제가 아버지 명의 밑으로 들어가서 보험료를 내더라도 280만원 정도만 나옵니다. 네, 제가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는 28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차량 중에서 보험료 이렇게 저렴한 차량이 별로 없거든요. 어쨌든 만 18세 전연령 보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000km 타는 기준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5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비운전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연비운전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하는 편이다 보니까 한 달에 3,000km를 타더라도 유류비가 한 달에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정말 좀 때려 밟으면서 좀 많이 밟으면서 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유류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차량은 할부로 구입한 차량이죠. 할부 차량입니다. 아니 19살이라는 사람이 돈이 어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할부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풀 할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선수금을 넣고 할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들어간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량 선수금으로 1228만원이 들어갔고요. 이 선수금은 취등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취득세, 공채까지 다 포함해서 대략 256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1456만원을 선수금으로 냈고요. 차량을 구입할 때 2200만원 정도를 삼성카드 할부로 진행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월에 38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38만원 후반대니까 대략 39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할부 이자가 저렴할 때 계약을 해서 할부 이자가 2.3%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시면 3.8%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할부금 39만원, 그 다음에 한 달 유류비 대략 40~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보험료가 한 달에 20만원 정도 내니까 한 달에 100만원에서 110만원씩은 이 차량에 꾸준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계산해놓고 보니까 금액이 크네요. 이 차량 그냥 타고 다닐 때는 돈을 좀 많이 먹는다 이 정도 생각만 했는데, 한 달에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께 아반떼에 대해서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굉장히 또 뜻깊고, 그 다음에 제가 시승기를 찍는 적이 또 처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뜻깊은 시승기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승기를 찍게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더 많은 운전하는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셔스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